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계속된 수익성 악화로 최근 3공장 가동을 중단한 여천 NCC가 이번엔 부도설에 휩싸였습니다. 운영자금 3천억 원을 제때 확보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컸기 때문인데요. 자금 투입에 부정적이었던 DL케미칼이 입장을 바꾸면서 일단 디폴트 위기에서는 벗어나게 됐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국내 3위의 에틸렌 생산 능력을 갖춘 여천 NCC. 수익성 악화로 지난 8일부터 3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황에서 돌연 부도설이 터져나왔습니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각각 50%의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여천 NCC는 차입금 등을 갚기 위해 이달 말까지 운영자금 3,100억 원을 확보해야 했던 상황. 한화 측은 1,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지만 DL 측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자금을 계속해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는 겁니다.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 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부도 가능성이 제기됐고 직원들도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원을 끊겠다고 하는 것들이 저희로서는 좀 충격이고 생존권에 관계된 문제이기도 하고. 여천 NCC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DL케미칼이 받아간 배당금은 2조 2천억 원.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자 DL 측은 어제 긴급 이사회를 열어 여천 NCC에 대한 자금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일단 디폴트 위기는 넘겼지만 이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발생한 누적 손실은 8,200억 원에 달하는데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3월에도 한화 측과 DL 측은 유상증자를 통해 총 2천억 원을 투입한 바 있어 양대 주주의 여천 NCC에 대한 체질 개선 논의도 앞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남도영화제가 오는 10월 광양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남도영화제 시즌2는 지난 2023년 순천에서 열린 첫 영화제에서 부족했던 지역의 호응도 등 미흡했던 점들을 어떤 식으로 보완해내느냐가 관건인데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0월 광양이 영화의 빛으로 물들여집니다. 지역 최초 로컬 영화제인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이 오는 10월 23일부터 5일 동안 광양 빛과 철로 물들다란 컨셉으로 막을 올립니다. 올해 개최될 남도영화제 시즌2는 광양의 산업적 이미지에 영화 예술을 입혀 남도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23년 순천에서 개최된 영화제 때보다 경쟁 부문 공모 출품작 수가 30%가 늘어나 960여 편으로 늘었습니다. 프랑스 낭뜨 3대륙 영화제와 MOU를 체결하고 작품 교류도 처음으로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광양 천만 영화 특별전 등 영화인들만이 아닌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행사들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광양이라는 도시를 뭘로 보여줄 것인가 해서 저희가 이제 광양항과 컨테이너와 이런 부분들을 좀 부각을 할 거고 그 안에서 영화를 보는 컨셉입니다. 광양시는 이번 영화제가 산업도시 광양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이 매력이 넘치는 문화예술 도시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민들에게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다양한 장르 영화를 가까이에서 관내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하지만 남도 영화제를 바라보는 우려 섞인 시선들도 없진 않습니다. 지난 2023년 순천에서 열린 첫 남도 영화제가 참여 인원수 2만여 명에 그치는 등 지역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던 선례를 반복해선 안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전남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로컬 영화제의 성격인 만큼 지역만의 독특한 생활과 문화를 담아낸다는 영화제의 방향성도 다소 추상적입니다. 이와 함께 남도 영화제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운영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도 관건입니다. 지역민들의 혈세로 치러지는 남도 영화제가 일부 영화인들만의 잔치로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세계선박람회 SNS 서포터즈가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여수세계선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SNS 서포터즈 18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SNS 서포터즈는 내년 11월 4일까지 활동하며 선박람회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수 상하도와 하화도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백패킹과 트레킹으로 워낙 유명해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섬인데요. 고흥에도 이름이 똑같은 섬이 있습니다. 여수 섬보다는 작고 덜 알려져 있지만 숨은 매력이 많다고 하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흥 거금대교에서 나란히 보이는 두 개의 섬, 화도입니다. 소록도와 거금도 사이에 자리 잡은 화도는 북쪽의 상하도와 남쪽의 하화도로 나뉩니다. 제 뒤로 보이는 섬이 상화도입니다. 썰물 때는 두 섬을 연결하는 500m 바닷길이 열립니다. 한 달에 열흘 정도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길이 드러납니다. 이때는 걸어서 두 섬을 오갈 수 있고 바지락 등 해루질 체험도 가능합니다. 상하도 건너갈 수 있게끔 물 나거든요. 그때를 가서 조개도 캐고 그 장화 신고 뻘에 가서 개도 잡고. 고흥의 화도는 백패킹과 트레킹으로 유명한 여수 상하화도와 달리 지도에도 잘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하지만 녹동항에서 배로 15분 거리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평화로우면서도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특히 하화도는 폐교를 마을 펜션으로 바꾼 뒤 관광객도 늘었습니다. 이런 것도 체험해라고 갈퀴도 주고 또 말하자면 거시기도 이런 가구리도 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갖다 해다 엄만큼 해서 먹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재미로 와요.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둘레길과 산책로도 화도의 자랑거리입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거금대교와 함께 푸른 바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바다가 청정 지역이고 또 우리 마을 주민들이 합이 좋아서 아주 좋은 마을이요. 30여 가구가 살고 있는 고흥의 작은 섬 화도. 여수 화도에 비해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수 못지않은 보물섬으로 도선을 통해 육지와 하루 3번 연결됩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순천시가 개최한 순천 마을스테이 쉴랑게 로컬 투어가 참가자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투어는 그제부터 시작해 2박 3일간 순천 4개 권역 마을에서 열리며 국내외 인플루언서 20명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는 지역 고유의 자연, 문화 자원을 체험하고 치유도시의 여유와 회복의 가치를 느꼈으며 투어 종료 후 각자 SNS 채널을 통해 순천 관광 이야기를 전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참가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여행 프로그램을 개선한 뒤 실제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6위까지 밀리면서 가을 야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젠 남은 경기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후반기 대반전을 노려야 하는데요.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경기 초반부터 터진 최용우, 위즈덤, 김호령 선수의 홈런 3방. 그러나 기아의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선발 이의리 선수의 제구 난조와 아쉬운 수비로 NC에 대량 실점하며 충격의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보다 더 뼈아픈 건 김도영 선수의 부상 이탈. 김도영은 지난 7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습니다. 정확한 부상 정도는 2-3주 재검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구단은 선수 보호 차원에서 사실상 김도영의 시즌 아웃을 선언했습니다. 정규 시즌은 계획을 떠나서 일단은 선수 보호 차원에서라도 일단은 조금 치료에 좀 전념하는, 재활에 전념하는 쪽으로 일단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불펜 투수 조상우 선수의 복귀입니다. 5선발에 이어 조상우와 전상현, 정혜영으로 이어지는 승리조가 완전체가 되면서 기아는 현재로선 투타에서 해볼 만한 전력을 갖췄습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길 경기는 확실히 잡으면서 가을 야구를 노려야 합니다. 지금 4위하고 5위 두 자리 놓고 5팀이 지금 경합을 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순위가 바뀌는데
매 경기 하루하루를 뭐 결승이라 생각하고 원정 12연전 중 절반의 경기를 마친 기아는 이번 주 삼성 두산을 상대로 선두권 재진입을 노립니다. 한편 기아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이동걸 불펜 코치를 1군 투수 메인 코치로, 이종호 퓨처스 투수 코치를 1군 불펜 코치로 보직 변경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장기 체류하는 노동자들도 많지만 자녀들의 교육 문제도 이들의 큰 고민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 교육 고민을 최다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트남 축구팀의 공격수 띠엔씨. 3년 전 E7 비자를 통해 아내와 아이를 한국에 데려왔습니다. 띠엔씨와 아내 레디앱 씨는 한국에 오래 머물고 싶지만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도 그중 하나입니다. Những cái khó khăn do ngôn ngữ là thứ nhất là mình giao tiếp với mọi người thì nó hạn chế. Dạ vâng. Với là nhiều khi con học hành mình cũng khó hạn chế trong việc học hành của con á.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전체 60%가 넘는 대불산업단지 인근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위해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고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급은 정규 수업 시간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체와 개인별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아직 안 익혀졌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고 이제 잘 익혀져가지고 엄마랑 동생들이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현재 전남 821개 학교 가운데 이 같은 방식의 수업을 진행 중인 학교는 모두 9곳, 전체의 1%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청 인원이 많지 않고 수업 시수를 맞추기 어려운 한계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할 교사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4학기 수업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학급에서 이제 학습하는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그 기간은 아직 저는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래 중심의 이중언어 동아리는 좀 더 활성화돼 있지만 이마저도 방학이나 방과 후 등에 운영돼 학습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농어업 등 1차 산업 현장에 몰려있는 농어촌 지역의 사정은 더욱 열악합니다. 부모마저 언어 소통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가족 단위의 장기 체류를 꿈꿔도 자녀들의 교육 문제 앞에서 번번이 좌절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지금 중도 입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변화를 좀 담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 국가별 이중언어 강사를 수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계시는 이주 배경 강사분들이 또 대부분 생업을 종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초기 적응을 위한 언어 집중반 운영 등 자녀와 부모를 위한 획기적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좋은 성적을 내는 축구팀은 골키퍼부터 공격수까지 유기적인 연결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가정의 교육 문제도 공동체 전체의 촘촘한 정책과 네트워크가 있어야 풀어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